집행 임원 이상급에서 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90% 이상의 업무들이 인공지능 위에서 인공지능의 어떠한 펑션들을 탑재해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업들이 내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텔코든 정부기관이든 나오는 데이터들을 그동안은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손쉽게 자동화돼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게이지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동화돼서 내가 내 조직에 내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내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내 개인정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다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인터넷에 뭐 가입하실 때 다 동의하시고 갔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는 신경 안 쓰이고,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니까 다들 동의를 하셔서 은행에 가셔서 동의하셔서 다 동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동안 저희 해킹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한동안 비트코인 막 화제가 됐을 때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을 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막 해킹 당하고 했습니다. 그 해킹 당한 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해킹 당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 그것들을 미리 아까 창과 방패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얘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다른 업무들이 바쁘니까 못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항상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은 그 빈틈을 노리니까 그것들에 대한 해킹에 대한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 허점이 있다라는 걸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탐지를 하고 누군가가 이제 기계가 될지 뭐 인공지능은 뭐 결국 어떤 아이디의 자산일 테니까 뭔가가 탐지를 해서 대처를 해줬다면 사실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런 그 기업 내에 있는 조직 활동을 하면서 그게 뭐 내가 재무부서에 있든 IT 부서에 있든 마케팅 부서에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시큐어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14% 정도 이상의 노고를 막기 위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노고들을 다른 데 생산적인 분야에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올 초인데요. IDG 그룹이라고 이제 그 리서치 회사가 한국의 500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막 수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왔는데, 이 클라우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본인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가에 대한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전체 기업들 중에 81%가 어쨌든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변화의 물결에 나는 동승을 하겠다. 그 중에서 1000명 이상의 인플로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즉 큰 기업들이 되겠죠. 큰 기업들일수록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한다. 그럼 왜 클라우드를 가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동안 IT 자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내가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었고요. 물론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용이나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에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을 내 기업, 내 건물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좀 백업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올해 들어서 나온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또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인공지능은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물론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보통은 태어난 이후에 자기가 부모나 가족 환경에 따라서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말투도 틀려지고 구사한 용어들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인공지능도 똑같이 이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왜 도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보통 학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어를 학습을 시켜서 뭔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많으셨고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인공지능을 갖고 암만 좋은 툴이 있거나 암만 좋은 연장이 있어도 뭐 집에 굉장히 비싼 뭐 요리 시설이 있다고 해서 요리를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걸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결국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모아서 내가 인공지능에 도입을 할 것인가. 결국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요즘에 그 네이버 서비스나 구글 서비스 보시면 꽃 같은 것들을 사진 찍어서 내가 길 가다가 저 들꽃이 뭐지? 저거 내가 예전에 시골에서 뭐라고 내가 불렀는데 저게 뭔지 모를 때 사진만 탁 찍으시면 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딥러닝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결국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데이터에 대한 얘기,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뭔가 그 툴은 있는데 얘를 갖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될 사람. 그래서 지금 뭐 한동안 컴퓨터 사이언스 여기 또 학교에 관련되신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라클 한 뭐 10년 전, 한 10년 초에 볼 때죠. 이세돌 이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친구들이 뭐 3D라 해서 다들 사실은 뭐 기피하는, 자기가 전산정보했다는 것들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어지면서 또 엄청나게 또 화랑이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뭐 저희 같은 기업에서 뭐 못 뽑아갖고 사실은 뭐 미국에 보내준다고 해도 뭐 오라클보다 저는 구글이 좋아요, 뭐 저는 구글보다 삼성이 좋아요, 이렇게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굉장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고민들을 갖고 계셨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똑같은 서베이를 2016년과 18년도에 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은 뭐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똑같지만 그 전에 0%였던 AI, 인공지능을 불과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고, 또 하나는 여기에 데이터 분석하고 물론 백업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뒷장표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운영 편리성, 탄력적인 IT 자원 똑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백업 환경, 결국 데이터를 관리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응답률이 없던 0%에서 뭐 20몇 %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한 진일보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도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나는 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로직에 의해서 학습을 시켜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서베이들이 많으셨고,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좋은데 결국 사내에 그동안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인력도 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풀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내 전문가들이 없다. 전문가가 없어도 좋은데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막 요즘에 스타트업들 막 뭐 여기에 또 이제 그 여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요즘에 막 생각지도 못한 비즈니스 모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에 샐러드 배달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막 밸류에이션이 뭐 5천억, 뭐 1조 가까이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갖고 배달해주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회사 가치가 그렇게 커가지고 있고,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뭔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은 이 창의성보다는 틀에 박힌 교육,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 그나마 요즘에는 굉장히 물론 많이 켜갖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생각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려져 있어서 전혀 그런 그 친구들이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친구들이 뭐 뭔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쓱 지나가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손쉽게 또 회사들을 옮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 친구 좀 이상했던 친구야 라고 하지만 다른 회사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술보다는 사람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가 아까 뭐 말씀드린 카메라를 찍어서 뭐 그런 것들 대답해 주거나 뭐 이세돌처럼 바둑을 둬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자동화나 수요 예측, 즉 그동안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쭉 해왔던 역할에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음성인식이나 언어 처리 기술들, 뭐 이미지 비디오 분석해서 주는 부분, 이것들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도 자주 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영역보다, 물론 이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또 서비스를 조금씩 보완해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업들의 메인 비즈니스 영역에다가 뭔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머신러닝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들 백화점 가시고 뭐 집 앞에 백화점 가시든 면세점을 가시든 해외에 나가서 아울렛을 가시든 혹은 온라인 쇼핑을 하시든 뭔가를 구매해봤던 그런 경험치든 다 있으실 텐데, 이 리테일 인더스트리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또 어떻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이 전 세계 이제 뭐 모든 뭐 한국에도 뭐 모든 백화점들, 면세점들, 모든 유통업체 큰 데들이 저희의 고객이기도 해서 그분들에게 글로벌리 이제 그 캡제미나이에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43%의 고객이